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우! 자, 오늘은 정말 그동안 수년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과정을 오픈하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역사적이라고 하느냐? 제가 강의하는 지가 30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미경이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생명력이 찔긴 건 알고 계십니까? 다들 나한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안 죽어. 저 사람 죽었다 계속 살아나. 여러분 제가 30년간 강의하는 전문가이잖아요. 강의하는 전문가지만 나는 전문가만으로는 절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저한테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빌드업하느냐, 어떻게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되느냐. 여러분 김미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의 나의 IP들이요, 김미경이 갖고 있는 수많은 속성 중에 반 이상이 사실은 비밀은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딱 상자 안에 넣어서 이거야 라고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했었죠. 왜냐, 이게 가르쳐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되게 철학적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썼고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오픈하게 돼서요. 자,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김미경, 여러분 사실 좀 만만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 나 여러분 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랑 똑같았거든요. 정말 아주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김미경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젖먹이 어린애한테 젖먹이면서 그렇게 내 20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음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강의하느냐고 되게 무시받으면서 전문가도 아닌 채로 되게 어설프게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대에 선 이후에 저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강의하는 김미경으로서의 전문가, 그리고 똑같이 반의 힘을 저는 끊임없이 커뮤니티에 써왔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을 진행하죠? 그것도 여자들끼리만. 여자고래라고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닥치면 잘한다고요. 다들 하여간 말이 너무 많군요. 안녕하세요. 미래여성연구원 김미경입니다. 이 4단계 구매 사이클과 또 4가지 구매 포커스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과 또 친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 마케팅은 확실합니다. 그 내용으로 옹골직에 100%다 채워져 있어요. I've been running all my days, and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잘 보셨지요? 지난 14년 동안 저희 연구원 정말 작지만 강하게 멋있게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멋있게 성장해 나갈 텐데요. 저희 연구원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저희 직원들이고 바로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의 인적자원개발센터, 또 국내 최고의 여성 마케팅 컨설팅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Hope is yours to take. Joy is what we make. Carried by sinners, lost at sea. Peace is found in grace. 잘 봤어요? 저거는 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6년도에 W인사이트를 출범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여기서 대박은 저 영상 제가 편집했습니다. 당시 편집할 사람 아무도 없어서 항상 편집은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저 영상 속에서 다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 우엠맨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하나 보인 게 있었을 거예요. 각 기업에서 여성 리더들이 남자들한테 자꾸 푸대접 받고 유리천장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승질 나갖고 남자들 중에서, 남자 임원 중에서 남자들의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삼성, 현대, 대기업 다니면서 다 읍소해서 남자 임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니네 정글의 법칙 알려줘, 내가 돈 낼게. 그래서 그걸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저는 끊임없이 강의하면서 커뮤니티를 동시에 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김미경이 강의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강의하면 인기가 굉장히 오르나오는 순간이 있겠죠. 마치 2013년 김미경 쇼를 했을 때 김미경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점점 인지도가 떨어져요. 강의 실력이 떨어져요. 만약에 그랬다면 김미경은 지금쯤 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커뮤니티. 끊임없이 관리해오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굿제골드 있잖아요. 저 MKYU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커뮤니티입니다. MKY는 나의 다른 모습이고 굿제골드는 김미경의 새벽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복제해가는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제가 이렇게 30년간 롱런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걸 나한테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세상이 뜯어보면 비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 왜 그 말 알잖아. 이걸 어떻게 말로 가르치지?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였었어요. 근데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수 있어 참 기쁘고요. 자, 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보시죠. 공중파 방송국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유튜브로 쫙 분산돼 갔어요. 자, 대형 출판사 옛날에 어땠습니까? 대형 소설가가 나오면 100만 부, 200만 부씩 팔렸어요. 근데 10년 전에 저는 뭘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작게 웹소설 혼자 이걸 발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블로그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끄적거리는 그 텍스트 일기장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이런 책들이 서점계에서 1등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더 그것뿐입니까? 이런 책들이 IP가 돼서 웹툰으로 드라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거 뭐지? 왜 100만 부 어마어마한 출판사가 끼어있는 소설가보다 왜 이렇게 한 사람 개인의 힘이 자꾸 세지는 거지? 이거 뭐 때문이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더 다른 인더스트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백화점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다 모여놓고 파는 데보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인 소셜에서 인플루언서가 힘이 더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에서? 명품 회사들이요. 명품 회사는 어때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러면은
명품으로 물건 만들고 명품 사진 작가가 사진 찍고 명품 잡지에 나와서 그거를 사야 원칙인데 이게 웬일이야. 명품 잡지에 실린 게 아니고요. 웬 인플루언서가 그 샤넬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명품의 명성이 떨어지느냐. 어찌 인플루언서들이 저걸 팔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합니다. 개인들과 연결되지 않고는 명품이 맥을 못 쳐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대학은 어떨까요? 종합대학에서 4년간 내내 배우고 나와서 뭔가 하기에 세상 흐름이 너무 빠르죠.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디스코드 배웁니다. 내 바로 앞에 3개월 먼저 배운 사람한테 NFT 배웁니다. 메타버스 거기서 배웁니다. 자, 이제 세상이 쪼개져서 다 개인한테 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3가지 키워드가 딱 머리에 올 겁니다. 뭐냐? 개인들이 더럽게 똑똑해졌네. 뭐 때문이지? 정보 때문이구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옛날에는 아이, 개인이 뭘 알아? 그냥 큰 회사가 제일 낫지. 개인이 뭘 알아? 유튜브가 뭘 알아? MBC가 낫지. 인플루언서가 뭐 알아? 큰 명품 백화점이 훨씬 더 낫지.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어때요? 개인의 신뢰가 엄청 높아져서 우리는 개인끼리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걸 사고 개인한테 배워요. 근데 이 개인들이 거래하기 위해서 뭐가 좋아졌어요? 웹 2.0 우리가 살아온 지난 10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더니 소셜미디어는 소셜 커머스로 직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이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쿠팡, 스마트 스토어,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개인을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똑똑한 개인들은 앞서서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개인들의 거래, 개인들의 신뢰, 디지털 기술, 소셜 비즈니스가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요거 제가 그린 겁니다. 한번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자, 봐요. 저 옆에 있는 까만 애가 김미경이에요. 제가 김미경. 김미경. 자, 김미경은 양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키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때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캘리그라피도 한 100개월 배웠었어요. 독서 매일 하는 거죠. 웹 3.0 배우려고 길을 쓰고 스타트업 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NFT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대학을 갔어요? 내가 양재 대학을 갔어요? 스키 대학을 갔어요? 아니요. 나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죠. 김미경한테 있는 양재, 스키, 강의, 영어, 캘리그라피, 독서, 웹 3.0, NFT 이 모든 것들 역사를 훑어서 지난 30년 동안 쭉 나의 나이대별로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뭐였을까요? 나의 부캐입니다. 김미경은 양재를 하는 부캐이고요. 스키를 타는 부캐이고요. 강의를 하고요. 영어 공부하고요. 캘리그라피 공부하고요. 자, 이게 나의 부캐입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는 상담을 잘하고요. 그림을 잘 그리고요. 좋아해요. 그리고 강의도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육아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잘합니다. 그리고 명상 좋아하고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친구의 부캐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미 소셜이다. 개인은 이미 소셜이다. 네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캐들을 갖고 있다. 취미들이죠.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싶은 거 이런 부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있습니다. 부캐들 중에서 베스트 부캐가 있어요. 나는 부캐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 부캐가 강의예요. 그게 나의 중심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나의 개인의 나의 핵심 부캐예요. 내 친구의 핵심 부캐는 뭐냐? 제일 잘하는 베스트는 걔는 캘리그라피였어요. 근데 나는 양재, 스키, 독서, 그 다음에 웹 3.0, NFT 예를 들어서 양재 같은 거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블로그에서 배웠습니다. 카페 들어가서 배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명품만 나왔다 그러면 패턴을 쫙 해갖고 옷감까지 세트로 해서 딱 파는 분이 있었어요. 나 거기 들어가서 부캐질 했잖아. 막 열심히 막 댓글 달고 그래갖고 1등 하면 또 막 선물도 주고 그래요. 제가 지난 7년간 거기서 양재를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자, 그분도 그 양재를 가르치는 분도 자기 안에 수많은 부캐가 있는데 메인 부캐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서브 부캐는 남의 커뮤니티에 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캐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우리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돼 있어요. 자, 내 친구는 어때요? 그림
딴 사람 커뮤니티 가서 배우고 상담 딴 커뮤니티에 가서 배우고 걔가 제일 잘하는 부캐가 뭐냐면 바로 캘리그라피입니다. 자, 메인 캘리그라피로 그 친구는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거래됩니다. 자, 여러분 짹짹이 월드에 들어오셔서 굿잭 월드에 들어오셔서 아침마다 모닝 짹짹 하죠. 여러분의 부캐는 뭐예요? 시작. 짹짹이. 여러분 부캐로 거래하는 데서 본캐가 거래되면 완전히 바보짓인 거 아시죠? 저 짹짹인데요. 서울지방법원의 판사였어. 와, 너 어쨌다는 거야? 판사가 여기 와서 그냥 넌 짹짹이라고. 양재하는 데 가서 저 되게 유명한 강사거든요. 장난해? 너 그냥 양재 배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부캐로 활동하는 법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많은 부캐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활동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메인 부캐로 갖고 싶은 게 있고 나의 서브 부캐는 누구에게인가 가서 커뮤니티에 가서 활동하면서 손쉽게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부캐로 성장하고 거래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벽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짹짹이 분들 굿잭월드에 다 오셨잖아요. 15,000명이나 오셨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웬일이야? 자, 이렇게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20명. 그랬더니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핵심 부캐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그리고 필요한 부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 같은 거 되게 필요한 부캐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음식 같은 거 어디 가서 좀 배우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캐들이 엄청 바쁩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오늘은 여기 블로그 가서, 카페 가서, 인스타그램 가서 막 활동해요. 저도 옷 살 때 저기 부캐로 활동합니다. 저 다른 데 가서 막 사요. 뒤다보고. 자, 그럼 내 부캐들이 나가서 막 활동해요. 내 본캐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커뮤니티에 와서 활동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부캐 전성 시대에 내 부캐는 남한테 가서 다 활동해주고 있어. 남의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있어. 근데 나만 커뮤니티가 없어. 바보죠. 경제 생태계에서 나만 평생 소비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전 국민, 전 세계인 디지털 세상에서 다 생산자로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왜 지금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돼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다 그려놨죠.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 부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캐들이 다 연결돼 있죠. 셀처럼. 이걸 셀이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있는 6개의 부캐들이 나가서 막 활동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와. 그리고 옆 사람이랑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명이 막 부캐들이 연결돼 갖고 거기서 막 이코노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사고 싶어. 그럼 트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메인 부캐한테 가서 내 부캐가 가서 그 사람 물건을 사와요. 막 연결돼 있고 우리는 신뢰 속에서 디지털 속에서 이렇게 막 연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메타버스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이 생태계 때문에. 자,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유튜브를 만들었듯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막 부캐들이 지금 아이디로만 나가서 댓글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형태는 사람과 같은 아바타로 실제로 직접 만나서 북적거려. 그리고 은행 피지사 거래하고 중간 거래 마진 떼어서 결제되는데 1개월 걸리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거 아니고 직거래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 생태계 위에 이 부캐 이코노미가 올라가면 엄청 파워풀해지고 결국은 우리는 모든 거래의 80% 이상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나만의 찐팬 커뮤니티 1000명을 갖고 있으면 기업이 다 여러분한테 연결할 겁니다. 앞으로. 왜? 기업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없어서 물건을 팔 길이 없거든요. 무조건 커뮤니티한테 연락하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커뮤니티한테.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 건 될 것도 아닙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한테 걸리는 시간은 한 2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딱 2년 준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만의 찐팬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거고, 그리고 이거 유산으로 애들한테 물려줘도 됩니다. 커뮤니티.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 그 맘카페 같은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그거는 경제 생태계라고 볼 수 없는 그냥 큰 모임일 뿐입니다. 여기에 촘촘하게 경제 생태계를 집어넣는 건 또 다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을 짜고 세계관끼리 내 세계관을 나의 부캐들이 복제하게 만들고, 복제해서 점점 커지면 내가 확대된 그 자체가 커뮤니티가 되고, 이 커뮤니티에서 IP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IP는 다양한 카테고리 비즈니스로 나가게 되고,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이코노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와서 여러분을 가르쳐줄 이 과정 안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들어있는데, 우리 이소영 대표님은 이것만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앞서가는 분,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줄 분을 제가 또 섭외하겠냐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갈 이 멀티셀적인 부캐 8명이, 내 안에 있는 부캐 8개가 나가서 서로가 서로의 셀을 연결해주고 거기서 경제 이코노미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의식주를 다 여기서 거래하고 해결하는 이 경제 생태계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해요. 저기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잘난 사람, 이미 다 뭔가 이루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코어 컨텐츠가 있는 사람, 이런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대답하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없으면 평생 중간 소개자에게 내 먹거리를 맡겨야 돼요. 자, 전문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연예인 있어요. 연예인.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전화 왔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나 커뮤니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 너 괜찮잖아.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유명하면 뭐래, PD가 날 불러야 가는 거잖아. PD가 나 안 부르면 나 끝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그걸 알아냈구나. 예,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교수예요, 전문가예요. 근데 나만의 커뮤니티 없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끝까지 누가 나를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는 평생 내가 나를 고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내가 나를 고용해요. 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간 거래자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연예인들 다 어때요? 대부분 다 인기 엄청 있었어. 아니 35세 때 인기 그렇게 있었을 때 자기 팬들 되게 많았잖아. 그럼 그걸 커뮤니티로 잘 구성을 해서 소통하면서 잘 끌고 왔으면 90 먹을 때까지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데, 왜 자기 커뮤니티를 안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누구 거예요? MBC 거요. 자기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때요? 나이 50대 되면 인기 뚝 떨어지면 아무도 안 불러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야 돼요. 불러달라고. 이게 문제인 거죠. 전문가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대답입니다. 전문가가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줘요. 세 번째, 이 질문도 많이 하죠. 저 IP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그거 없어요. 나 코어 컨텐츠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커뮤니티의 형성은 일단 소통이 기초재료지 IP가 기초재료가 아닙니다. 소통하다 보면 IP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 가장 여러분이 옆에서 목격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그냥 짹짹이 월드, 구잭 월드 시작했어요. 그냥 한 14일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얘기나 좀 하자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IP 없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모임. 근데 이게 점점 크더니 구잭월드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구잭 프로젝트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짹짹이 나오게 되고 내 왕잭도 생기고 캡틴도 생기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서 부캐로 참석하면서 여러분은 이 안에서 이 IP를, 저의 IP를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해 준 거고 우리 다 같이 만든 겁니다. 자, 커뮤니티의 기본은요,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소통하는 거. 커뮤니티는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생명체예요. 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 그래서 옆집에 너 나랑 같이 와.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있잖아.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어. 그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다가 전문가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전문가가 이 커뮤니티의 리더일까요? 그를 모은 내가 커뮤니티 리더일까요? 내가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의 기본은 IP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기본 재료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장하고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마치 애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커뮤니티가 무진장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IP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IP가 있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있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 IP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생명체처럼. 그런 IP가 만들어지죠. 소통하다 보면 IP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네요.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 안에 부캐가 500개일까요? No. 김미경이 내 인생을 거쳐서 부캐가 있을 텐데 아마 나이 60쯤 되면 뭐 노후, 안티에이징 뭐 이런 부캐가 나한테 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자, 내가 일생을 거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캐는 10개 미만입니다. 혹은 그보다 조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왜? 이유는 인간의 부캐는 일단 한정돼 있죠. 인간의 시간, 내가 만약에 양재에 미치면은요 다른 걸 못해요. 스키를 못 타요. 스키에 미치면 양재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인간의 시간은 24시간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인간이 그 부캐에 쓸 수 있는 돈 어때요? 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웁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워요. 그래서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게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캐, 시간, 자본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자, 넥스트 비즈니스, 부캐 이코노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영리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무한하지 않거든요. 누가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갖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들 평생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준비는 누가 해야 되냐? 나는 내가 50대라서 그런가? 50대가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80, 90까지 돈도 벌고 외롭지 않고 존경도 받고 정말 든든하게 나를 확대해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거든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취향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끼리 모여서 공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무한됩니다. 직업의 개수보다 커뮤니티의 개수는 10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지는 그냥 손만 잡으면 옆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바로 디지털 세상 미래의 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 그 시작을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저는 30년 강사 인생 중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지 내 꿈의 방향을 잡았어요. 이 꿈을 뭐라 그래요? 나의 IP라고 그러죠. 평범한 나를 가장 내가 되고 싶은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커뮤니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IP와 커뮤니티를 동시에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멋진 강연으로 오늘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설명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김미경 학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을 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 이끌어 주실 10인의 강사님 중 3분이 대표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북 작가 노과영입니다. 이번에 근본의 MKY의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이 과정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스텝 2에서 어떻게 지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수익화할 건지 이제 그 내용과,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자신의 IP를 조금 일찍 찾아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귀하게 모셔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우,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노가영 강사님께서 또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십니다. 20여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T 전문 커리어를 개발해 파트너십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딱 깨달은 분이라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커뮤니티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안에서 커뮤니티 리더십 관련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소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런 모든 네. 우리 메타버스라든지 그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IT 기술인데요. 이런 IT 기술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는데 사실 뭐 기술이 훌륭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커뮤니티 리더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뭐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을 또 알리는 책도 쓰고 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리더십, 커뮤니티의 적당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썼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밖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 도대체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셨죠? 네, 제가 지금 본사에서 하고 있는 일도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찾고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네. 저희도 진짜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학장님이 이렇게 딱 너무 쉽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셔서 진짜 저는 이렇게 와 이랬어요. 진짜 저도 이거 오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해온 걸 이렇게 압축해서 이게 몇 달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두 분이 전문가 보니 내 아이디어로만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과정 설계를 딱 하면 옆에서 두 분이 팍팍 채워주면서 이걸 치고 나가서 두 분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네. 한번 더 보내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네. 실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개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북미 시장에서는 있었거든요.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현재 지금 웹 3.0 시대에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 올라오고 있는 이 순간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탁 컨버전스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제안을 하셨을 때 저도 네.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감동하고 하는 거예요. 셋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NFT까지 와, 정말 이거는 커뮤니티의 마지막 대단합니다. 핵심은 또 NFT죠. 네. 이야. 아, 아유. 근데 뿐만 아니라 두 분의 강사님뿐만 아닌 이 10인의 강사님이 또 더 이게 10인의 강사님을 맞아요. 꾸려주신 우리 캡틴 김미경 학장님께 다시 한번 놀라움에 또 경이로움을 보냅니다. 네, 진짜 네. 우리 셋이 메인이 되지요. 네. 파트 1, 2, 3를 봤지만 또 여기에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또 다 등장을 하고요. 네. 또 중간 뭐 황 캡틴, 박세인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갖고 같이 들어가서 또 코칭도 해주고요. 이게 엄청 그냥 우리가 층위 설계를 한 몇 겹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과정을 좀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 강의에서 만나볼 과연 10인의 강사님들 또 어떤 분들이 계실지 한번 소개를 우리 학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요. 일단 스텝 1, 2,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커뮤니티를 평생 먹고 사는 경제 생태계 이 동기부여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불을 뿜고 강의를 하겠어요. 오늘도 2강 찍고 왔거든요. 불 뿜고 저기 하늘로 승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텝 1을 딱 듣고 나면 가슴에 막 불이 날 거예요. 야 빨리 해야 돼. 막 이렇게 신날 겁니다. 신이 날 거고 그다음에 스텝 2부터는 이제 약간 자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그럼 도대체 자 됐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서 이거 어떻게 수익하지? 이 어떻게 how to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우투 부분을 메꿔 주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 또 메꿔 주시고 노가영 선생님이 메꿔 주시죠.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크리에이터로 먹고 사는 법을 찾는데 이게 또 뭐면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부분을 또 이소영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커뮤니티를 완성하는 부분에서 케이스 스터디들이 쫙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스텝 3까지 정말 든든한 과정 덕분에 여러분들이 점차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 진정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 이제 거듭나실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학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특강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하나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코어 컨텐츠 또 나아가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나만의 IP를 가져야 한다라고 배워왔었잖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아까 강의하실 때는 이런 IP가 없어도 정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IP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봤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미경의 IP는 처음에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나는 피아노 학원 하다가 네. 강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사례 발표한 걸로 시작했거든요. 그게 내 IP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여성의 문제가 눈에 밟히면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승진 문제가 눈에 밟히면 하고 양성평등이 눈에 밟히면 하고 성희롱이 눈에 밟히면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과 만나면서 내 IP가 서서히 견고히 만들어진 거고 중요한 건 내 IP는 지금도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IP를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IP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이 네. IP가 단단해지고 세계관이 확실해지면 카테고리 비즈니스가 서클로 확 그 사람 주위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야, 서클로 돈다니. 와, 네.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앞서서 MKYU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IP를 모르겠다,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160여 명에게 사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 중에 몇 분의 사연을 제가 쏙쏙 골라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사연 2개를 연달아 읽어 드릴 텐데 그 중에 사연에서 커뮤니티 요소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네. 이거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요. 네. 여기 여러분한테 띄워져 있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 화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관심사, 취향 크게 나오는 것만 보면 전문성, 취미인데 공감, 지역, 가족, 소통, 성격, 직업 여기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나의 IP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취향, 취미 같은 거예요. 너 뭐 좋아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향은 그 무신사가 대표적이죠. 그죠? 무신사 취향이 뭐야? 운동화야. 운동화 계속 사진 찍어 올리고 나 이런 운동화 좋아했어. 그랬더니 그런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끼리 막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캐들의 모임이죠. 운동화 부캐들. 근데 그 운동화 부캐를 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무신사 대표고 그 취향이 지금의 무신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직업보다 취향은 10배 많습니다. 그래요. 개수가, 가지수가. 그다음에 또 관심사. 나 뭐에 관심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음식에 관심 있어, 사람에 관심 있어, 옷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요. 취미.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전문가들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 저는 원래 전문가보다 네. 전문가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취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는 이거예요. 공감이요. 공감. 아까 왜 그 뉴욕 사례 같은 거요. 나 외로워. 나 아파. 나 지금 남자랑 헤어지고 힘들어. 나 지금 애 혼자 키우느냐고 너무 힘들어. 이 공감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끈끈하고 오래갑니다. 진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IP가 될 수 있는 요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또 여기서 대표로 2분을 뽑아서 연달아 2개 사연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IP를 못 찾겠어라고 생각하시는 2분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은 신상미 님께서 함께 담아주셨어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했고요. 7년 뒤 퇴직입니다. 취미는 베란다 화초 가꾸기,
장점은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하기입니다. 퇴직 후 제주에 귀촌하기 위해서 제주에 얼마 전에 작은 집을 준공했습니다. 직장 생활만 해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제가 퇴직 후 제주에 귀촌해서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 사연인데요. 유지형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습니다. 취미는 모르겠는데 단 좋아하는 건 내 아이와 볼을 맞대고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을 보는 거, 와인 한 잔과 치즈 한 조각 마시기, 커다란 축하 파티보다 남편의 응원과 꽃다발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4년 전 건축사 자격 취득 후에 회사를 오픈하고 일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고 마치 탈을 쓴 소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나다움, 나의 IP를 찾고 싶습니다. 긴 사연 중에 핵심만 담은 내용 2가지 추려봤는데요. 20개의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요소 우리 학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두 분 선생님들 생각 좀 한번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일단 먼저 제주 말고 여기 네, 류현주 내와 아이와 볼을 맞대고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을 보는 것, 와인 한 잔 하고 유지영님의 사연. 남편의 응원과 꽃다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나다 할 때 이분은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집이 낫다. 이분은 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밖에 건축사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가족 킬링이라는 컨셉. 남편이 우리가 원래 가족은 되게 스트레스 주잖아.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잖아. 근데 이분은 아이로 힐링하고 남편으로 힐링하고 음식으로 힐링하고 가족으로 힐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요소로 힐링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 힐링이라는 컨셉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런 어떤 장소 모임 같은 걸 제공하고 사실 가족 힐링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이 키우느냐고 스트레스 받고 되게 많거든요. 이 가족 힐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무자본 힐링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나는 가족 힐링이라는 컨셉을 갖고 이분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예를 들어서 뭐 카페하건 블로그하건 인스타그램하건 일단 SNS에 꾸리시면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같이 해나가시고 또 건축했다니까 네. 좋은 집 인테리어 해서 그것도 이렇게 임대 같은 거 하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마치 펜션처럼 운영하고 프로그램 좀 넣고 이분 따라하기 이러면 나 이거 되게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순수성 있는 게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나오지 말고 일단 다녀 회사를.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잘 기획하고 뭔가 사이드 잡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서 기울기가 넘어가도 좋을 때 살짝 나와서 커뮤니티에 집중하시면 이거 갖고 90까지 살겠네. 너무 좋다. 자기 좋아하는 일로. 아니 내 삶이 진짜 너무 가족 좋다. 힐링이 될 수 있다니. 네, 바로 괜찮은 것 커뮤니티 같아. 요소가 좀 뽑힌 것 같아요. 우리 노가영 강사님께서는 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강의의 모더레이터이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커뮤니티를 알고 계신 전문가로서 두 분의 사연을 딱 들으셨을 때 추천해줄 만한 커뮤니티 사례 뭐 이런 게 또 있으실까요? 첫 번째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귀촌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그분 같은 경우는 실은 신상무님. 네. 가장 이제 뭐 요즘에 사실 특히 유튜브에서 마찬가지인데 귀촌인들 채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귀촌인들 채널들의 성격 자체가 지식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관심 깊게 봤었던 거는 귀촌이라는 컨텐츠도 있지만 저분들 같은 경우에 남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인간들이 실은 공감 능력이 있지만 네. 저 부분을 한 문장으로 본인이 이렇게 문장으로 썼다는 거는 네. 조금 탁월하시고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는 캐릭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 또 이게 집도 지금 준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귀촌을 하려는 도시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하우투와 그 프로세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주도로 이제 막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조금 잡아서 이거를 하우투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게다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강원도에서 귀촌을 하면서 이제 연세가 아니라 이제 준공을 하셨는데 그 집이 6개월 동안 완성되어 가는 거를 하루에 5분씩 촬영을 해서 그 인부들이 뭐 이렇게 집을 올리는 부분을 그걸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하나의 20분짜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은 어떤 하우투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 게다가 본인의 장점이 공감과 상담, 소통이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조금 잘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와.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실은 마지막 문장이 저 아직까지 좀 약간 네. 좀 마음이 좀 짠한데 제 생각에 딱 들었을 때 저는 실은 육아 코드라는 네. 키워드가 조금 생각이 났거든요. 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뭐 아이와 볼을 비비고 누워서 이게 밤하늘을 실은 그런 문장을 뽑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쉬운 줄 알았어요. 예, 정말로 그래서 그 짧은 소개 안에 그 부분을 써서 실은 요즘에 육아하는 엄마들 저를 포함해서 가장 큰 걱정이 야 지금 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뭐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왜 존 네이스비치라는 미래학자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융합 서비스 시대에 오히려 하이터치 키즈들이 성공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은 꼭 내가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아이와 소통하고 따뜻한 정서를 가진 하이터치 키즈로 육성하기 위한 실은 저희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랐을 때 교육을 그대로 아이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네. 네. 와, 어떻게 두 분의 사례로 이렇게까지 쭉쭉 문장 와. 사이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예. 맞아요. 네, 너무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과정을 네.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연구도 해왔고 이걸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조인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한 모습입니다. 네. 고객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소영 강사님께 네. 여쭤보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연 중에 두 분, 뭐 지역 기반 혹은 가족 기반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운영할 때 네. 꼭 알아둬야 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소영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여러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 중에 이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중에 이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 이거 여러분 꼭 필기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슴에 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패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패션이 있는 분야를 시작을 해야 이게 오래 가고 맞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는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거와 다른 유일한 게 뭐죠? 나 위에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내가 정말 패션이 있는 분야에서 하면 다른 사람도 저희가 왜 우리 학장님을 이렇게 좋아하죠? 우리 학장님의 열정. 여성들의 삶을 조금 더 잘 살게 하는데 내가 네. 기여하겠다라는 그 열정에 사실은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네. 이 사연 중에서 정말 내가 지금 잘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네. 지금 잘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죽을 텐데 만약 이게 관 속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나 이거 해서 난 너무 뿌듯해. 네. 라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난 이거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네. 조금씩 해보면 나 왠지 나 이거 너무 좋은데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조금 같습니다. 이소영 대표님 말씀 제가 더하자면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IP 트리가 있었잖아요. IP 네.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제가 가장 딱 키워드가 했던 게 네. 나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었던 게 습관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어요. 네, 습관. 맞아요. 정말, 습관. 그러니까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뭘 잘하고 IP가 난 확실해. 실은 이런 확신은 없어도 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내 관심사와 취향과 습관 중에서 IP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마음 먹으면 방금 이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열정, 패션, 네. 네네 이거는 이제 덤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와,
그거야말로 우리 MKYU 열정 대학생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가슴 네. 속에 불을 가진 그들만이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우리 MKYU 열정 대학생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장님, 네. 스텝 1의 이야기를 지금 쭉 다뤄봤는데 네, 사실 네. 이렇게 일상, 관심사, 지역, 전문성 등의 다양한 요소 중에 네. 나에게 맞는 커뮤니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번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중에 스텝 1의 내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 스텝 1에서는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커뮤니티 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저랑 같이 좀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기를 나한테 맞는 커뮤니티가 처음에 딱 찾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간다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우선 시작했다가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면 되거든요.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커뮤니티는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 아, 커뮤니티는 아이를 기르는 것과 네, 같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일.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돌보고 하면서 아이가 자라듯이 내 커뮤니티가 자랍니다. 내 커뮤니티가 크면 나도 커요. 거꾸로 내가 크면 내 커뮤니티가 같이 크고요. 내 커뮤니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면 그게 바로 나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같이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텝으로 나의 가능성을 찾고 또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가고 싶은지 이 가닥을 좀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스텝 2,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배우고 또 나의 커뮤니티를 본격화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 이소영 강사님께서 스텝 2 학습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스텝 2는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서 실제 수익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구독 경제의 전문가인 전호겸 네. 우리 강사님도 함께 이제 유명하신 네, 유명한 또 해서 분이죠. 총 네. 9강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네. 자, 우리 노가영 선생님은 컨텐츠 전략가니까요. 아주 이제 방대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커뮤니티가 살아남을지 정말 중요하죠. 네. 내가 열정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정말 좋은 컨텐츠 그리고 어떤 분야까지 정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 이제 리더십 커뮤니티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들이 있고 나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수익화 관련한 이야기들을 우리 전호겸 강사님께서 어떻게 수익화하고 그 방법 그리고 굉장히 또 유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아주 너무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스텝 2가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냥 네. 좋아하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럼요. 정말 말 그대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스텝 2가 가장 또 중요하겠다. 점점 스텝 3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본 강의에 앞서서 이 오늘이 라이브 설명회잖아요. 네. 조금은 맛보기로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다. 좀 살짝 보여주신다면 우리 노가영 강사님께 살짝만요. 아주 살짝만 스텝 2의 내용 살짝만 보여주신다면. 네, 저희 3명의 강사들이 스텝 2 같은 경우는 각각 3강씩 하게 되는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 실은 6, 7, 8강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근데 먼저 이제 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세상에 오는 이 시대적 흐름, 분명히 산업적인 변화가 있는데 산업의 변화에는 분명 이유와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열정 대학생분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는 지금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무엇에 시간과 돈을 지불하는가. 그러니까 옛날로 조금 저희 거슬러 올라오면 막 시청률 몇 % 이상인 거 무조건 봐야 돼. 뭐 박스 오피스 몇만 봐야 돼. 막 이런 어떤 그 유행 컨텐츠들, 흥행 컨텐츠들. 그런데 이제 이 거대하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성공 공식 이런 거 좀 벗어 던져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공 문법이나 성공 공식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너무 거대하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그냥 나만의 어떤 취향, 습관, 어떤 나만의 관심사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큰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8강에서는 조금 음.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SNS 세상이라는 게 취향과 연결을 등에 업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 취향과 연결을 입은 SNS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디지털 플랫폼별로 조금 다양한 사례들로 조금 찍고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맛보기로 너무 여기까지. 다 하면 안 돼. 너무 그지? 네. 다 알려주시는 알겠나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음. 사실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서 리더십이 사실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리더십 없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도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함께 해야 되고 그 아무리 취향이 같다고 해도 정말 이 열정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또 내 열정이라는 것이 좀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열정인데 혹은 돈을 위해서 만드는 열정 같은데라고 하면 다들 눈치를 챕니다. 네. 아. 눈치를 채고 아니야 나는 내 이 귀한 시간과 노력을 내가 여기서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커뮤니티라는 게 커지지도 않고 그냥 에너지만 많이 소모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네. 이제 리더십에서의 여러 자세죠. 근데 네. 또 그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리더십 너무 어려워. 난 나도 하기 힘든데. 그리고 나는 또 외향적이지 않자. 우리 학장님은 이렇게 외향적인데 나는 내향적인데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내 성격에 맞는 또 내향적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성격에 맞는 그런 유형들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저는 구성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리 학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그 사실 우리 스텝 2에서는 커뮤니티 수익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MKYU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커뮤니티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매주 매 요일에 업로드되는 강의를 구독하는 형태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장님께서 커뮤니티의 수익화는 좀 어떤 식이다 이렇게 좀 MKYU를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수익화 이번에 담당하실 그 강사 선생님이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구독경제를 담당하시는 구독경제 전문가인 전호겸 교수님이신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유와 동시에 공유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BTS를 예를 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BTS의 수익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BTS는 내 노래 자체의 노래 실력이 크는 게 수익이에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메인 컨텐츠입니다. 그죠? 근데 노래를 잘하면서 노래만 잘하는 가수도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를 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커뮤니티. 그거 제가 옛날에 BTS 내가 암이잖아요. 내가 BTS를 엄청 연구했습니다. 암이 여기 많아요. BTS는 정확히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냐면 그들이 얘기했는데 30%는 노래 연습, 춤 연습에 쓰고 있고요. 그 30%는 인문학 공부 같은 거 하고 있고요. 30%는 반드시 시간 내서 팬들과 소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이에요. 노래 자체 가수로서의 역량이 크니까 당연히 음반을 날 때마다 잘 되겠죠. 근데 또 여기 뭐가 있어요? 팬들이 단단하게 붙이고 옆에 있으니까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카테고리 비즈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BTS는 뭘 해도 다 되죠. 뭘 갖다 붙여도 다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책도 읽고 뭐 이러면서 자기 성장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말하자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원래 커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고 뭐고 다 잘 돼요. 근데 팬들이 뒷받침해 주니까 나머지 두세 가지 비즈니스가 붙어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하나가 우뚝 쓰는데 그 옆에 그냥 그걸 호위해 주는 나무가 같이 천 그루가 크는 것 같은 느낌. 이 수익화 개념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수익화하는 방법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티칭 되게 대표적이죠. 책을 해, 강연을 해, 컨설팅 해, 구독 경제 해, 무진장 많죠 종류가.
MKYU에서 우리 학장님은 BTS급이십니다. 예. 아, 저 BTS예요? 네, MKYU 아미한테 두드려 맞는데 저 아미예요. 주접이 풍년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신 우리 열정 대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스텝 1과 2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다면 더욱더 궁금하실 겁니다. 네. 스텝 3 우리 노가영 강사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인트로에서도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스텝 1, 2를 거쳤으면 사실은 실전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내 IP를 찾아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계시는 또는 이미 키워진 분들의 사례들을 직접 저희가 6분 정도를 크리에이터분들을 귀하게 조금 모셨고요. 네. 그게 스텝 3이고 사실 이 6분을 어떤 구분을 좀 해야 될까에 대해서 MKYU 스태프분들과 저 그리고 학장님이 굉장히 정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일단 제가 MK에 부탁드렸던 거는 정말 나는 막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막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고 슈퍼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을 벌 거야 막 이렇게 굉장한 거창한 미션을 갖고 접근했었던 크리에이터 분들보다는 그냥 내 주위에서 그냥 맞아. 저냥한 좀 소소한 이야기들로 네. 그래서 제가 딱 키워드를 생각한 게 해시태그 자기 니즈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기 니즈와 자기 만족을 기반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조금 키워온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내 관심사와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거리였던 분, 실은 그런 분들로 조금 찾아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너무 저희 완벽한 포트폴리오로 6분 정도를 저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과 코치님 모두 모실 수 있었으면 참 저희가 더욱더 좋았겠지만 라이브 여건상 간소하게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차마 다 모시지 못한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코치진의 모습을 본 강의에 앞서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영상 편지를 좀 받아왔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나눠주실지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텝2에서 커뮤니티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이 되는 구독 경제에 대해 알려드릴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경 교수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 또는 대기업이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당근마켓이나 무신사도 커뮤니티로 성장한 케이스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회사도 커뮤니티에서 시작했구나. 커뮤니티 수익화의 기본이 왜 구독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 경제를 통한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성장, 그 비밀을 5월 6일 강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될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며 또 어떠한 유형이 있고 또 나에게 맞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리더십은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를 오늘 친절하게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가 전부다 시리즈 대표 저자인 트렌드북 작가 노가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강연자이자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로 잘 체계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스텝 1은 MKYU의 학장님이시죠. 김미경 학장님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의 이 개념, 내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도 이 커뮤니티를 끌어가실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 개념과 가능성을 먼저 충분히 짚은 다음에는 스텝 2,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여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인 스텝 3에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자신만의 스토리텔링과 컨텐츠, 자신만의 IP를 찾아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6분의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모더레이터인 저와 함께 총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가능성을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 키워주실 코치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인입니다. 블로그 비밀과의 전임 강사인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들 놀라셨죠? 저는 MKYU 2022년 상반기 전략과정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과정 중 코칭 과정을 수강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를 맡았습니다.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총 26강의 강의를 수강하는 일반 과정과 일반 과정을 수강하며 더 체계적으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코칭 과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코칭 과정 역시 일반 과정 수강생과 동일하게 26강의 강의를 수강하시지만 저를 비롯한 코치진과 함께 7단계 코칭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치진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코칭 군단으로 구성되어 어떤 형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포진했답니다. 7단계 코칭을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코칭 과정 수강생은 강의 시작 전 전문 코치진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칭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MKYU 본부에서 제공하는 나의 커뮤니티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3가지 자질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두 번째 코칭을 받고 나면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 코칭은 코칭 과정 수강생만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비밀과의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이날은 인스타그램 전문가 황규진 코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네 번째 코칭은 이전에 작성했던 커뮤니티 리포트를 보완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운영 중인 혹은 운영할 커뮤니티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총 3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매기고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코칭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코칭은 저와 함께하는 유튜브 비밀과의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베이스 캠프를 두고 커뮤니티의 수익화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코칭해 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 코칭은 3인의 코치 군단과 함께하는 1대10 줌 코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코치진에게 직접 점검받고 같은 반에 배정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동기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자, 마지막 7번째는 비밀과외로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수익화를 이뤄낸 최현정 코치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둬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코칭해 주실 코치진 대표 두 분을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채널을 11년 동안 해왔고 그 안에서도 커뮤니티 계정을 운영해서 18만 팔로워까지도 성장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SNS 또는 탑 모든 플랫폼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이프렌드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크리에이터로 살아온 경험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말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 뵙고 알게 된 사례들과 또 저희 두 사람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담긴 유튜브 운영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기획과 퍼스널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고 저는 촬영과 편집, 즉 테크닉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여러분 모두가 저희 코칭을 받고 슈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강사님 그리고 코치님의 영상 편지 잘 보고 오셨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전호겸 강사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과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에 또 이런 댓글이 좀 기억에 나요. 벌써 뭔가 된 듯한 이런 느낌 뭐지? 이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네, 여러분 올해 너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더욱더 발전된 내일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캡처 많이 해주셔서 라이브 후기 꼭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제가 하는 거를 잘 보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카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빌딩 듣기를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그동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될 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지금 크리에이터로서 2.0 세상에서 좀 적응하고 있다 보면은 3.0 세상이 크리에이터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